저는 장윤덕이라고 하고요. 로버트 해프에서 회계 리크루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은 그분의 커미션은 1년에 100, 200K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이 딱히 없으면 사실 중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요. 그런 커리어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잡도 찾아주고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 해치입니다. 오늘은 리크루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장윤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장윤덕이라고 하고요. 저는 로버트 해프에서 회계 리크루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캐나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5년 차 딱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영주권? 네, 영주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저는 뉴욕에서 원래 일을 하고 학교를 다녔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캐나다로 왔다 보니까 영주권이 좀 빨리 나왔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학교는 미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뉴욕에서 세인트 존스 대학교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학교인데 거기서 회계하다가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부터 가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캐나다에 취업을 해서 캐나다로 건너 오신 거예요? 원래 캐나다 오기 전에 지금 일하기 전에 EY라는 회계회사에서 저는 회계 세무사로 일을 하다가요. 토론토 EY 지점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토론토로 오게 됐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네, 저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Y에서 회계 세무사로 일을 하다가요. 한 3년 전쯤에 지금 이제 회계 리크루팅 매니저로 제가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저같이 회계사인 분들을 새로운 잡을 찾아주고 새로운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전문적으로 리크루팅 회사인 거예요? 네, 저희 로버트 F 안에서 여러 가지 디비전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전문으로서 회계 이제 전문 관련된 직업들만 특별히 리크루팅 해주는 부서고요. 저희 로버트 F 안에서는 다른 부서들 법 아니면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헤드헌팅이고요. 헤드헌팅인데 저희는 조금 더 컨설팅 쪽도 조금 더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 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스페셜라이즈하게 회계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직을 하셨던 건데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도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직장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직장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대부분 회계사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회계 직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세일즈랑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도와주고 컨설팅 쪽이 좀 더 잘 맞는 스타일이라 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되게 신기하게 인연이 좋았던 게 저를 같이 도와주셨던 분이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다가 이제 그분이 너도 그러면 회계 백그라운드도 있고 너도 이렇게 세일즈 잡도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 소개해줄게. 그분께서 이제 저의 레저메를 가지고 가셨고 이제 저희 레퍼런스 다 저희 회계 회사에서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했던 게 인퍼슨 미팅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너도 이제 회계 경험도 있고 회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세일즈 백그라운드 없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때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처럼 세일즈가 없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퍼스널리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컨플릭트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그러고 나서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항상 회계회사 가면은 이제 저희 보스가 주는 일을 같이 하고 어떠한 일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저한테 일을 준다기보다는 제가 알아서 클라이언트들도 만들어야 되고 캔디데이트들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제 비즈니스를 빌드해야 되는 일이라 처음엔 조금 한 6개월 동안 진짜 제가 뭘 하는지는 잘 몰랐고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업무도 하루 일과가 정해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제만의 루틴을 제가 이제 셋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루틴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많은 회사들을 이제 제가 커넥트도 하고 한마디로 헤드헌팅이라 하다 보니까 세일즈로 따오려고 회사 부서 대표들, CFO들 아니면은 재무부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 지금 사람 뽑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대부분 저 같은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아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분들에게 맞는 잡을 추천해드리고 좀 이렇게 오전 오후 제가 좀 나눠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9 to 5 직업이긴 한데 일이 딱히 없으면 사실 중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안 하게 되면 자기 비즈니스가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달이나 분기별로 또 네. 하는 업무도 있어요? 저희는 딱히 그게 나눠지다기보다는 제가 맡은 어떤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CFO를 당장 뽑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게 1, 2주 안에 해야 되면 정말 1, 2주 동안 정말 바쁘고, 만약 그게 한 6개월 후에 사람을 뽑는다 그때부터 컨설팅을 같이 하자 하면은 6개월 프로젝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표정에서도 느껴지는데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직업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회계를 떠나고 싶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떠한 직업을 해야 될지 잘 몰랐고 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고민과 커리어 상담 어드바이스를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의 네. 대우가 조금 궁금한데 네. 급여를 혹시 어느 정도 받으신지 여쭤봐도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커미션 잡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베이스 샐러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레벨에 따라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50K에서 잘하는 분들은 뭐 80,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 직업은 커미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은 뭐 대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베이스는 한 50K밖에 안 되지만 그분의 커미션은 1년에 뭐 100, 200K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는 정말 세일즈 직업이고 저희 클라이언트, 저희 그런 캔디데이트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 위에 리밋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히 많이 버시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아마 오래 못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급여 혜택 말고 다른 베네핏도 있나요? 그 외에는 보통 회사랑 좀 비슷하게 헬스 베네핏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파킹 아니면은 뭐 피트니스, 핸드폰 뭐 이 정도 외에 말고 여러 가지 volunteer day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외에 제일 좋은 혜택 중에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좋은 점심과 좋은 디너를 많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해주죠.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좋았던 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장 뿌듯하고 이제 기분 좋은 부분은 그런 커리어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잡도 찾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시는 그런 친구분들 시작해서 어르신들분도 있고요. 외국인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편하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가끔씩은 어떠한 분들은 정말 자기의 드림 잡을 찾았다고 정말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떠한 분들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에게 그냥 한 200불짜리 오마카세를 사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정말 와서 초콜릿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그렇게 다들 자기만의 그런 표현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신데, 그렇게 제가 잘 도와줘서 이제 그런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직업을 찾아줬는데 한두 달 만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어쩔 수 없는 원망 아닌 원망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렇게 커미션제다 보니까 그 회사에게 저희가 좋으신, 예를 들어서 CFO를 뽑는다면 좋은 CFO를 꽂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 그게 실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두세 달 일을 하다가도 그냥 마지막에 끝이 나버리면 저희는 그냥 그 딜이 날아가 버리는 거고, 커미션도 없고 그냥 정말 두세 달 힘만 들었던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직업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뉠 것 같고, 그때는 어느 정도 세일즈 경험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회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전문으로 들어왔었고, 저는 이런 세일즈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 살아남은 것 같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조금 쉽다 생각해서 들어오셨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돈을 못 벌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잘 안 돼서 1년 내에 관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 넘게가 1년 내에 관두세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추천하실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든 만나서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할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따올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PR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직업을 이미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 듣고 이제 막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회계 쪽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자기는 조금 더 이렇게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세일즈 직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한 전문 직업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사람 만나는 일을 잘 하고 그렇게 자기 PR을 잘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딱히 정해진 아워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잘 벌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못하면은 그만큼 못 벌고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 만족스러워요?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안 만족스러웠고 회계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2년차, 3년차가 지금 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왔던 people relationship이 아무래도 자꾸 커지더라고요. 이게 한 분을 잘 해주면은 또 그분이 저에게 리퍼럴 주시고 또 한 클라이언트 어떤 회사를 잘 도와주면 또 그 회사가 또 저를 또 리퍼럴 해주고 이게 정말 곱하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지금 제가 타이틀은 리크루팅 매니저지만 이제 딱히 제가 누구를 매니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 어카운트만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위에 리포팅하는 보스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을 오버시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세일스도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텝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리더십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게 일단은 저희 목표입니다. 네. 캐나다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이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캐나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가장 빠르게 발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전문적인 루트 가이드를 찾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항상 그게 좀 챌린지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지금 일하면서도 한국 분들, 일본 분들, 중국 분들, 인도 분들 많이 보는데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모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경력을 쌓으셨다가 캐나다 오시고 나서 다시 또 밑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이러신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저도 옮기면서 이제 원래는 시니어 포지션 회계사로 왔었어야 되는데 한 단계 살짝 낮춰줘서 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캐나다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닥치는 대로 어플라이하고 정말 계속 그냥 펄수하는 게 언젠가 좋지 않을까. 한국에서 지원하는 캔디데이트도 받으시나요? 일단은 네, 네 회계 저 경험이 있으시고 회계 자격증 있으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도 네. 해야겠죠? 물론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직업이 되었든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무조건 회계사로서만 평생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저랑 안 맞는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그게 또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캐나다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게 일단 도전해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리크루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장윤덕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